자, 정보봉사 개론 모의고사 해설하겠습니다. 요거는 5월 3일 날 있었던 5월 3일 수행했던 패스원 모의고사 해설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1번부터 보죠. 정보 서비스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평가 부분 나오시면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평가의 유형과 평가의 방법이죠. 좀 다른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미시평가, 거시평가 배웠었죠.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거. 미시평가를 통해서만 현재 서비스 수준 개선 형성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었죠. 통계 작성법은 객관성 결함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객관성이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대부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양적인 방법의 그 특징들 얘기했었죠. 객관적이고, 그렇죠? 누적되고, 기록해서 비교하고 뭐 이런 말들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일단 원칙이 되지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제 이 지표들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갖다가 적용할 때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직접 관찰법 관찰자 능력에 따라 평가 결과가 좌우됩니다. 이건 질적 방법의 기본적 문제점이었죠. 서브컬은 기대치와 인식치 차를 측정하며 기대치와 인식치 차를 측정하는 거 맞죠? 서비스 품질 평가하는데 그 신뢰성은 완전하지 못하다. 신뢰성은 완전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타당성이 완전하지 못하다예요. 이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컨셉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서브컬 하면은 뭐가 생각났죠?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신뢰성 보이시나요? 신뢰성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신뢰성을 가지고도 또 추가로 움직여지는 게 또 옆에 세부 기준들이 있어요. 유형성, 유형성과 연결되는 거, 신뢰성은 신뢰성이고, 응답성 가는데, 확신성에 해당하는 게 능력, 예절, 신용도, 안전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공감성 안에 접근 가능성, 커뮤니케이션, 고객의 이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 세부 기준까지 우리가 외워둘 필요는 없고요. 요게 이제 서브컬에 대한 기본 내용이에요. 서브컬에 대한 기본 내용이고, 요거를 다음 보면은 요 서브컬에 대한 기본 내용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고요. 자, 라이브 컬 있죠. 라이브 컬과 연결된 지점들. 여기 참 좀 이따 볼 건데, 요게 서브컬의 그 내용입니다. 설문 내용. 그래서 이게 여기 1번 보이시나요? 1번. 그다음에 2번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던 거고, 라이브 컬은 이건 교재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라이브 컬에 이 문항의 변화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문항수가 41개, 2001년도에 56개, 2002년, 2003년부터 2009년도가 지금까지 거의 이제 이렇게 22개의 항목으로 쭉 물어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그러면 차원들도 보면은 점점 늘었다 줄고 있죠. 이건 이해를 위한 거지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 됐고. 자, 근데 라이브 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차후에 다시 한번 자료로, 이건 최종 정리 자료 때 제가 배포를 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그 서브콜에 있었던 것을 보면 서비스 영향력, 그다음에 그 장소로서의 도서관, 그다음에 정보 제어 이렇게 세 가지 틀로 만들어 놓고 기존 서브콜의 공감성, 응답성, 확신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서관 서비스 품질로, 그다음에 장소로서의 도서관, 연구 공간, 상징적 공간, 서비스 공간 이런 걸 갖다가 서브콜 유형성을 보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서브콜의 유형성을 보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이브컬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컬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기왕 달린 김에 조금 더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항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질문 문항들이에요. 이 질문 문항들이 모두 몇 개다? 22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든 다음에 이걸 온라인 설문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요. 온라인 설문 도구로 해서, 자, 여기 22개 문항이 왼쪽에 보이실 거고요. 자, 상단에 보면은 처음에 최저치, my minimum service level, 그렇죠? 그 다음에 기대치, my desired service level, 그렇죠? 인식치,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의 것을 구분 척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체크를 할 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걸 가지고 보고서를 줍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기준치들이 좀 보일 텐데요. 요 빨간색 부분 보이시나요? 왼쪽에 빨간색 삼각형 같은 거. 요게 뭐냐면 최저치를 달성하지 못한 케이스예요. 최저치를 달성하지 못한 케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면 최소한 뭐는 최저치보단 높다라는 거고요. 노란색이면은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녹색이 되면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의 서비스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그림들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그림의 색상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빨간색은 어떻게 나왔는지 따져보면은 실제 표는 이제 이 데이터를 기초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쭉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때요? 왼쪽에 그 아까 봤던 우리 질문 항목들이었죠? 근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시면 IC2라고 되어 있는 질문 부분 보이시죠? 거기 보면 마이너스 0.29 되어 있죠. 이 마이너스 0.29가 아까 빨간색으로 보였던 그 영역인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제가 최종 정리 자료 때 같이 첨부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그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서브컬에서 나왔을 때 제가 맨날 공유 응답을 확신하는가 믿어라 뭐 이렇게 더 암기하자고 얘기했었던 그 신뢰성은 이미 서브컬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신뢰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지 않냐? 그냥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타당성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 완전하지 못한 건 타당성 부분이지 신뢰성 부분이 아닙니다. 신뢰성은 A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여기 설문을 했는데 이 설문을 가지고 B 데이터를 넘기면 이 둘이 상당히 유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통계적인 어떤 믿음감 이런 걸 갖다 보통 신뢰성이라고 하고요. 타당성은 항상 요 키워드가 들어가면 돼요. 목적과 맞는가, 목적에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런 게 타당성입니다. 목적에 내가 얼마나 일치하게 컨셉을 잡았는가, 목적 일치도. 그러니까 내가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려고 그랬는데 도서관 방문의 수. 자, 여러분 도서관 방문의 수가 그 도서관 서비스의 만족도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판단해 보자는 거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땐 뭐라고 표현한다? 이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위로 보신 거고, 아까 제가 참고자료 잠깐 보여드렸던 거는 그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그 자료는 곧 올릴 거니까, 같이 올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비스 현장 교육입니다. 이번에 서비스 현장 교육. 이거 이용자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서비스 현장 교육에 대한 설명은 가장 거리가 먼 거. 원투원 인스트럭션이라고도 불린다. 이거 1대1 교육이라는 소리죠. 참고사서가 가장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육 형태가 가장 오래된 교육 방법이다. 도서관 처음 이용하는 장소에 접근하기 원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조직과 목록의 사용법, 참고도구의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돼서 점차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교육 보조 자료를 사용해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 보조 자료 사용은 여러분 1대1로 얼굴 보고 면담하는데 동영상 보여주고 그러나요? 사진 보여주고? 그건 좀 아니죠. 그 다음에 면담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죠. 체계적 교육, 이거 웃기다는 거죠.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다. 이거는 1대1 교육에서는 체계적인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답은 4번이고, 이 말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건 단체 교육의 특징이죠. 단체 교육의 특징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정보 이용 행태 관련 모형과 설명의 연결이 바른 것은 자, 정보 요구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시츄에이션 게임 유주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누구죠? 더빈이죠. 리을이네요. 정보의 수집과 접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핵심적 행위를 8가지 범주로 설명해서 각 범주는 순차적이보단 개별적 행위의 국면으로 설명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순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책도 있어요. 있기는. 하여튼 요거는 앨리스 얘기였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자, 정보 탐색 과정을 죄송합니다. 6단계. 이거 ISP, Information Searching Processing 뭐 이런 식으로 Seeking Processing 뭐 이런 식으로 봤던 ISP6라고 봤던 그거죠. 탐색 과정이니까 저거다. Searching Processing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정보 요구 발생과 정보 추구 과정 이거 쿨타우죠. 참 다시 죄송합니다. 기억 쿨타우고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대처 이론, 위험 보상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윌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누가의 누구 어떤 부분인가 뭐 이런 간단한 거니까 제일 먼저 리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온 거 잡아내시면 되겠네요. 3번이죠. 원래 이거는 알고 있는 거 풀 때는 이렇게 풀지만 실전에서는 딱 2개로 바로 필터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리을 보고 오케이. 리을 보고 여기 2개네.
이건 1번, 2번 다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바로 앨리스 파악됐으면 니은, 앨리스, 니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답이 3번이고요. 요거는 뭐 해설이니까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다음 정보 요구 해답에 소요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정보 요구의 해답 소요 시간. 이건 자주 나오는 거죠. 자주. 제 문제에서. 아직까지 시험은 안 나왔는데 이거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자, 도서관 정책은 이용자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가에 대해 개별 도서관이 성문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이라서 뭐 학생들한테는 뭐 최대한 협조한다든가 이런 개념은 안 맞는다라는 말을 했다면 그런 게 이제 무슨 정책서라든가 이런 들어가 있다면 이제 그게 맞다. 그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즉답 조사 아니면 연구형이냐에 따라서 해답 시간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즉답형은 이름도 그대로 즉시 답하는 거니까 빠를 거고 연구형이나 조사형은 느릴 거죠. 뭐 그런 얘기죠. 사서에 연관된 문제로 보수, 진보, 중도적 관점에 따른 서비스에서 보수적 관점의 사서는 해답 제공 시간이 길어지고 진보적 관점의 사서는 해답 시간이 단축된다. 이걸 자꾸 거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수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관점의 사서가 느린 이유는 교육하고 이용자가 서비스가 발생 시점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이 하고 나서 이용자가 요구가 발생되어서 찾을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교육을 하고 이용자가 찾을 때까지. 이 기간이 길 것이냐? 자, 여기서는 실제로 중간에 요구 발생이 생기겠죠. 교육하고 이용자는 요구가 발생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진보 이론은 어떻게 하냐면 요구가 이용자 발생해서 사서가 뭐 합니까? 탐색을 사서가 바로 해주죠. 이용자가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짧아지는 거예요. 여기 교육하고 요구 발생한 시간까지가 훨씬 더 어때요? 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그 내용입니다. 요구 발생 시점부터 보는 게 아니라 서비스 발생 시점부터 보는 거죠. 서비스 발생. 그렇게 보게 되면 엄청 짧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해답 소요 시간, 이건 4번에 대한 부분은 이 도서관 네트워크 환경과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죠. 인터넷이 느려서 서비스가 느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인터넷이 느려서 서비스가 늦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이게. 근데 그럼 해답의 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도서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해답 소요 시간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은 도서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 리스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서로 A 도서관과 B 도서관 사이에 어떤 상호 대차를 할 때 제가 옛날에 한번 이용해 봤을 때 2주가 걸린다고 공지를 봤어요. 그럼 2주 동안은 물론 엄청 빨리 갖다 줍니다. 전 이거 신청하고 이틀 뒤에 받아봤거든요. 2일 뒤에 받아봤거든요. 2주가 아니라 2일이야? 엄청 빠르네? 자, 내가 상대적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어요. 2주라고 하는 이 공지를 보고 나서 좀 이따 받겠다. 근데 이틀 만에 이걸 받았단 말이죠. 자, 이게 뭔가요? 서지 네트워크 환경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간,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되는 기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서비스되고 제도적인 기간에 명시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해답 소요 시간에 영향을 주는 이 부분이지 인터넷 속도가 그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 기술에 의해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원격지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을 뜻하는 온라인 참고 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전자우편 BBS 웹폼은 동시적 서비스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메일 BBS 웹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또 바른 것을 골라야 되니까 전자우편 BBS 웹폼은 동시적 서비스. 전자우편 웹폼은 질문과 해답 과정이 개방되어 있다. 자, 이거 동시적 서비스다라고 하는 거 일단 위에 거 잠깐 보면은 전자우편 BBS 웹폼은 동시적, 이게 비동시적 서비스죠. 여러분 이메일을 보냄과 동시에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접속해 있는 상태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게시판에다 글 올리면 실시간으로 답변이 올라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가를 지워야 되죠. 그럼 하나가 일단 지워지네요.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라는 아예 읽을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 해결이 돼버렸으니까 라는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전자우편 웹폼은 질문 해답 과정이 개방되어 있다. 전자우편 웹폼을 공개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죠? 여러분 이메일 공개되면 되나요? 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이것도 끝났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나머지를 결정하냐면 마가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다와라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랜만에 이모티콘 하나. 이거 별이 아닌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해. 시간 아주 중요해요. 이럴 때 이런 선택형 문제들은 시간을 잡아먹는 용도로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난이도 살짝 올리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야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다라는 읽지 마.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마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전자우편의 단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FAQ를 사용한다. FAQ는 단점 보완을 위한 도구가 아니죠. 전자우편의 단점은 뭐가 있나요? 비실시간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용자 파악 안 된다죠. 이용자 파악이 안 돼. 그래서 보통 전자참고 질문 신청 양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미리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죠. 자, 국내 도서관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헷갈려 할 수도 있고. 자, 꼭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봅시다. 국가전자도서관은 현재 전국 도서관 원문의 디지털화를 진행 중이며 현재 전국 공공대학도서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틀렸죠? 자, 얘는 국내 주요기관 원문이에요. 주요기관. 이 주요기관이 그럼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은 8개 기관이 있죠. 8개 기관. 이거 맨날 외우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키스트 카이스트 캐리스, 그래서 KKK, 키스트 카이스트 캐리스, 그 다음에 국 2개, 국중, 국회. 그쵸? 그래서 이 5개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고, 법원도서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그쵸? 그 다음에 국방전자도서관, 이런 거, NDDL, 뭐 이런 것들 알아두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이게 주요 기관이지 전국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얘기가 이거예요. 국가자료 공동목록 시스템은 G39.50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분산 통합 검색을 통하여 국회도서관 한국교육과수 정보 목록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인데 요 말을 자, G39.50 프로토콜 기반으로 한 분산 통합 검색을 통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목록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엄밀하게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이 나오면 제가 이거 문제 바꿔갖고 문제를 냈는데 질문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G39.50은 통합 프로토콜 맞는데 왜 전국 공공도서관 통합 검색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콜리스는 홈페이지 한번 가보면 바로 알아요. 콜리스는 홈페이지 가면은 메뉴가 이렇게 위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요 위에 메뉴가 2가지 통합 검색 메뉴가 있어요. 다른 기관 검색을 하려고 하는 것과 전국 공공도서관 검색을 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다른 기관 검색은 이게 통합 검색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메타 통합 검색 방식과 분산 검색 방식. 통합 검색 방식의 2가지 형태죠. 메타 통합 검색 방식을 쓴다면 이건 기출에도 잘 나왔던 겁니다. 메타 통합 검색 방식을 한다면 통합 메타데이터를 모아내는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콜리스넷이고, 분산 검색은 별도의 통합 DB가 없이 각각 개별적으로 쿼리를 전송하는데 그게 G39.50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도서관이나 여기 위에 있는 국회도서관이나 교육학술정보원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의 목록 정보를 콜리스넷에다 업로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목록이 맞질 않아요. 궁합이 안 맞아. 그래서 업로드를 하질 않아요. 그래도 검색을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G39.50을 쓰는 거예요. 전국 공공도서관은 G39.50을 써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작성한 마크를 무슨 방식으로 통합 검색 방식 보면 나오죠. 업로드 방식으로 업로드해서 서비스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차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사라든가 이거 ASP 서비스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키워드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7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문의 형태는 즉답형 질문이다.
이런 즉답형 질문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즉답형 질문의 양, 즉답형 질문이 많은데 질문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가상 참고서가를 구축하자. 참고 질문 처리표를 활용하자. 도서관 서식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전자전을 확대 도입한다. 답은 1번인데요. 가상 참고서가가 즉답형 질문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이퍼링크가 다 돼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데스크에 사서가 이렇게 있고, 자, 사서가 직접 찾아주는 것보다는 이용자가 왔을 때 어디로? 이리로 안내하는 게 낫단 말이죠. 이리로 안내해서 표현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사서가 직접 찾아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사서한테 뭐가? 일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참가서가로 차라리 무슨 형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면 무슨 형인데? 즉답형인데, 이걸 이리로 안내하게 되면 이건 지시형 질문으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시형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용이하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질문 처리표를 활용한다는 말은요. 참고질문 처리표를 활용한다는 말은 과거 FAQ를 내가 또 뒤져서 본다던가 뭐 그런 개념이에요. FAQ 같은 거 있죠. 그걸 내가 또 뒤져가지고 찾아준다던가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더 수월하진 않나요? 하지만 직접 찾아주는 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즉시 답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케이스가 없다면 그것들도 문제겠죠. 뭐 그런 것들이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 넘어가죠. 자,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가 아닌 거. 국중 서비스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근 제가 이제 국중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등장하는 애들 중에 요게 좀 이번에 나왔어요. 책이음 서비스라고. 책이음 서비스라고. 이게 책이음 서비스가 뭐냐면 회원증 하나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국 공공도서관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화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국중이 이렇게 스타트가 돼서 이렇게 어디서든지 이렇게 다 모든 도서관에서 뭔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다모아 서비스는 기증이에요. 북 더 모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았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뭐 그런 식이었고요. 책나래 이건 한번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장애인 대상 문헌 배달 서비스. 요 장애인 쪽 컨셉도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장애인 대상 관련된 교과서도 나왔거든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쪽도 나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바다 국가 상호대차 시스템. 이거는 뭐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뭐 오아시스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그럼 시험 전에 국중 홈페이지에 있는 서비스 메뉴들 한 번 더 눈여겨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의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넘어가죠. 9번. 다음 원가로에 알맞은 용어로 가장 적합한 오픈 액세스 레포지터리로 바른 것. 원가로에 알맞은 용어로 적합한 오픈 액세스 레포지터리. 자, 오픈 액세스 레포지터리. 레포지터리 하면 이제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저장소. 아카이브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가 보기엔 좀 더 큰 개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리 OA 레포지터리 하나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만약에 그 기관에 오픈 액세스 저널을 업로드할 수 있는 저장소를 하나쯤 마련해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국내 대표적인 상업적 학술정보 유통업체 및 DB명은 한국학술정보의 키스, 누리미디어의 DBP야 뭐 이런 건데요. 이들 상업 사이트에 제공하는 DB의 80% 이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DB가 키스티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저기 했었던 그 주요 오픈 액세스 레포지터리 국내 기관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게 과학기술 학회마을입니다. 디컬렉션은 어디 거냐면 키스티가 아니라 캐리스죠. 그러니까 리스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다락방 3번 이거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나오는 거 서울대학교 나왔을 때 나오는 과학다락방 서울대학교 키스티 나오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코아사스는 카이스트에서 운영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어디서 운영하는 무엇. 요거를 좀 암기해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저는 별보다 해가 더 이뻐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암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컬렉션은 아까 했죠. 캐리스. 그다음에 디스페이스 이건 자주 나와요. MIT 뭐 휴렛 패커드 뭐 이렇게 나오면 디스페이스. 그다음에 이프린츠 영국 하면 이프린츠예요. 영국 이프린츠. 그다음에 나르시스 네덜란드
네덜란드 N과 나르시스의 N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다음에 NII 하면 일본 꼭 알아두세요. 일본. 니혼 때문인가? NII 니죠 니. 예, 그렇게 외우자 그랬었죠. 무조건. 일본 하면 NII 나와요. NII 나오면 CINII 하고 있어. CINII. 이런 애도 있고 GE 지니 이름도 GINII에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하여튼 NII가 나오면 어디 거야? 일본 거야. 일본의 이름이 뭔데? 국립정보학연구소. 그래서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NII거든요. 요거 이름 알았어요. 일본 되게 웃기죠. 자기네 그 뭘 안 넣어요? 재팬 뭐 이런 거 잘 안 넣어요. 예, 그런 좀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단순한 문제예요. 정보봉사로는 단순형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참고정보원의 평가 요소입니다. 정확성, 객관성, 표현 형식. 이거 무조건 외우자. 어떻게? 취객의 표정. 취객의 표정으로 외우자 했었던 거죠. 바로 2번 나오죠. 나머진 볼 필요도 없네요. 지문 설정은 너무 좀 거시겠나? 자, 참고와 상호참조, 자체 색인의 종류와 유용성. 얘네들의 이 키워드들의 공통점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검색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검색은 뭘로 하냐면 저희 수업 때 하는 거죠. 검색은 뭘로 하냐면 우리는 접근점으로 하죠. 접근점으로 하죠. 접근점 과거에 뭐라고 불렸냐면 표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목에는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탐색 기능과 두 번째 집중 기능과 세 번째 배열 기능과 네 번째 베타성이 있었죠. 베타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잘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과 배열을 같이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소트돼 있어? 가나다 순으로 소트돼 있어? 주제 순으로 소트돼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편성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편성과 배열을 같이 만들어서 엮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문헌 수록 책임기 명제 채택 그게 권위를 나타내는 거 맞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상업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상업서지. 서지 쪽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1차 서지, 2차 서지, 3차 서지가 있고 뭐 이런 거 제가 수업 때 이제 다루기는 했었지만 그 다른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상업서지는 아주 유명한 정보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성격상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서지랑요. 국가서지, 상업서지 같은 경우는 조금씩 보이기는 합니다만. 자, 보면 상업서지. 일단은 상업적으로 유용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밑에 보시면 해설에 바로 넘어가죠. 판매서지예요. 판매되고 있는 책에 대한 서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양장본이나 페이퍼백으로 된 단행본 및 전집만을 대상으로 하는 편이에요. 단행본 전집만을. 그러니까 연속관행물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있는데 연속관행물에 대한 뭐 상업서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 내리기에는 이렇다. 그다음에 상업적인 회사에서 출판된 자료로서 구입 가능한 것을 구입하지 못하면 상업서지 실릴 이유가 없어요. 국가서지는 상업서지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하다. 국가서지에는 상업서지에 실리지 않는 내용이 더 들어가 있어요. 학위 논문은 판매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관행물 판매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국가서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학위 논문이나 정기 관행물, 정부 관행물 등도 포함된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학위 논문, 정기 관행물, 정부 관행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서지에나 들어갈 내용들이지 상업서지에 들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자, 1번하고 4번하고 지문 자체가 배치돼요. 맞지 않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빼버리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상업서지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 북스 인프린트.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지문에 나왔던 거죠. 이런 것은 수록범에서 제외된다. 교재에서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포인트 하나가 더 있어요. 건드려질 만하면 하는 게 뭐냐면 서지 편집자에 의해서 검사되지 않고 수록됩니다. 누가 서지적 정보 주는데? 출판사에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편집되지 않고 수록된다는 얘기는 이건 일종의 뭐죠? 광고예요, 광고. 광고 효과를 어느 정도 내지는 홍보 효과를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책에 내가 지금 팔고 있는데 이 책을 어디다가도 상업서재에다 실어주면 사람들이 보다가 이거 살 수 있겠네 싶어서 산다라는 거.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답은 아까 맞죠? 4번이었고요.
자, 이번 12번. 다음 참고 자료 중 서평 정보를 직접 수록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가. 서평 정보를 직접 수록하고 있다. 자, 북리스트. 북리스트랑 초이스랑 요거 우리 수업 때 많이 했던 거죠. 북리스트와 초이스. 요거는 일단은 서평지예요. 또 라이브러리 저널의 레퍼런스라고 하는 요 파트도 참고 정보에 대한 서평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라이브러리 저널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영역이니까 넘어가고, 북리스트는 누가 하느냐, 초이스는 누가 하느냐, 요런 거. 북리스트는 중소규모 도서관, 작은데 학교 도서관도 마찬가지 포함되고요. 교사나 사서가 서평을 답니다. 초이스는요, ACRLA라고 하는 미국 대학 및 연구도서관 협회의 기관지예요. 기관지적 개념이거든요. 거기에서 레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을 읽으면 서평이 들어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서평은 누가 하겠어요? 위에는 앞에는 교사였지만 여기는 교수와 사서가 서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4번인데 북 리뷰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북 리뷰 인덱스. 이거는 서평 색인이죠. 서평 색인으로서 뭐가 없어요? 요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북 리뷰 인덱스랑 우리 배치되는 성격을 가진 애가 BRD죠. 북 리뷰 다이제스트. 얘는 다이제스트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다이제스트니까 서평문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요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BRI는 없단 말이에요. BRI는 그게 없다. 그래서 소스만 밝힌다. 이런 말이죠.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이 색인과 관련된, 색인집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뭐 현장에서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알아둬야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이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RD와 BRI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량이 많은 애는 어디일까요? 수록된 정보량이 많은 애. BRI가 많죠. BRI가 많고요. BRD는 적습니다. 수록량이 많은 건 BRI. BRD는 대신에 유명한 애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BRD에 들어가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애들은 BRI에 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신에 요약이 있지만, 여기서 요약을 여부를 한번 따져볼까요? 또 요약이 BRD에는 있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약은 BRD에는 있지만 어디는 없어요? 나 이거 재미 들렸나봐. 너무 재밌어. BRI에는 요약이 없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약이 있으니 많이 실을 수 없고, 요약이 있으니 많이 실을 수 없고, 요약이 없으니 많이 실을 수 있죠. 하나를 줬으니까 하나를 버려야죠. 네, 그런 겁니다. 다시요. 요약이 있으니까 많이 실을 수 없고, 요약이 없으니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13번. 인터넷 정보 검색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정보원으로의 게이트웨이로도 기능하며 더욱더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추가됨에 따라 인터넷 검색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계속 우리 이제 요즘에 웹 없으면 활동할 수 없잖아요. 뭐 어지간한 정보 다 웹에 있으니까. 자, 보이지 않는 웹은 인터넷 검색 시스템의 포괄성에 영향을 미치며 인덱시블 웹의 포괄성이 증가 요인으로 작동한다. 보이지 않는 웹은 인터넷 검색 시스템의 포괄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포괄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포커스를 두고 있을 텐데 문제를 풀 때 이걸 보셔야 돼. 보이지 않는 앱. 이거 뭐였죠, 우리? 색인되지 않는, 색인이 안 되는 웹페이지들입니다. 그럼 이 색인이 되지 않는 애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쵸? 플래시거나 워드 문서거나 이런 애들이 색인이 되지 않아요. 인터넷 검색 시스템의 색인은 검색 로봇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HTML에 해당하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색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색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성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색인되는 웹이 있잖아요. HTML 가지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웹이 늘어나면은 뭐야 그 보이는 웹은 같이 늘어납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안은 상관없어요. 별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 정보는 품질 관리 메커니즘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느슨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 품질 관리가 좀 그렇다. 단어 빈도 혹은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자동 색인 알고리즘이 인터넷 시스템의 색인 작성에 지배적으로 쓰인다. 맞는 말들이죠.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인용도 서지결합도인데 이 그림 잘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누구와 누굴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거죠? 문헌 2와 문헌 F 위에 요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문헌 2와 문헌 F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거는 A는 B, C, D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소스고 참고 자료고 B, C, D의 참고 자료에 참고 문헌에 A가 들어있다 이 소리입니다. B, C, D의 참고 문헌에 A가 들어있다. 자, 그러면 E와 F의 참고 문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B와 C가 E와 F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B, C, D 중에 E와 F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뭔가? 따져보면 E와 F는 D가 그다음에 C가 같이 C와 D를 같이 인용하고 있죠. 요런 걸 갖자 우리는 어떻게 본다? 이거 서지결합도라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지결합도는 2예요. 그럼 두 개를 일단 잡아내셔야 되겠죠. 자, 동시인용도는 이 반대 방향이죠.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이제 E와 F를 같이 인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동시인용도 1인 것을 골라야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만족되는 것은 2번이죠. 이건 이미 많이 했죠. 동시인용도 서지결합도 이건 즉 임용시험까지도 한 2번 나왔어요. 이게 임용시험까지도 한 2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시험 나올 타이밍 됐습니다. 이건 조금만 더 뭐 있으면 뭐 국회나 국중 최소한 여기서는 건드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인용 서지결합도 아주 재밌는 개념이고 인용문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인용세기는 주제적인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성에 대한 것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 왜 E와 F가 주제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이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소로스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시소로스. 저자 색인자나 이용자가 사용한 자연 언어를 색인 작성과 검색에 사용할 통제어휘로 번역하는 수단. 자, 시소로스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무슨 단어를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 거라죠. 그 말을 또 이렇게 어렵게 씁니다. 자, 2번 보면 불용어 사이의 용어의 상호관계 파악이 여기다. 불용어들 가지고 어떻게 상호관계 파악을 합니까? 불용어는 시소로스의 부여 대상에 해당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분류표, 주제목표, 목표와 더불어 색인 어휘를 제공하는 통제 어휘집의 일종이다. 이건 100% 맞는 말이죠. 문헌 탐색에서 탐색 보조도 이건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색인자를 이용해서 자연어 상대방에서 통제 어휘로 번역할 수단 맞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 제가 잘못 읽었나 싶어서요. 자, 그다음 문제 해설은 이거 좀 직접 해설하고 연관은 없지만 색인어를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은 색인어의 일관성을 보증한다. 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시소로스를 가지고 색인어를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뭐 이렇게 관련된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을 수는 있고요. 또 하지만 다양한 색인어의 부여보다는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소로스보다 자연어죠, 자연어. 이게 지금 자연어와 통제어 이런 거의 컨셉에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일관성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관성은 시소로스는 하나의 통일된 용어로 모두 관련 단어, 자연어들을 하나의 용어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시소로스를 사용해서 통제 어휘가 일관되게 사용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해설인 거예요. 너무 좀 뜬금없이 넣어놨죠? 맥락 없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16번. 다음 중 정보 검색 시 너무 많은 정보가 검색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건. 너무 많은 정보가 검색됐다는 말은 뭐라는 의미하는 거죠? 재현율이 높다. 너무 많다는 건. 그러면 지금
대응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뭘 높이고 싶다는 거? 정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재현율 이거 너무 높으니까 정확률을 높이고 싶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럼 정확률 높이는 방법이 아닌 거. 그 말이죠. 이 문제는 다이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탐색 개념을 정확히 나타내는 뭐에서? 자연어에서 탐색을 추출한다. 자연어를 쓰면 정확률이 올라간다고. 일반적으로 올라간다고 우리 봤고요. 그 반대 케이스가 다이어가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번은 100% 맞아. 불리한 논리 연산기호 엔드낫으로 새로운 패시 만들어 조합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엔드낫인데 왜 낫은 왜 엔드는 알겠다. 근데 왜 낫이 정확률을 올리는 거냐? 낫은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낫은 원래 단항 연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and와 not은 따로따로 a and not b를 갖다 우리는 줄여서 a not b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봐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절단 기법을 엄격하게 사용한다. 여러분 절단을 엄격하게 쓰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차라리 뭐가 맞다? 인접 연산 기호를 엄격하게 쓰는 게 맞죠.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 기법. 이게 보통 무슨 제한이죠? 필드 제한을 갖다가 우리 제한 기법이라고 불러요. 필드 제한 기법.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탐색 개념 같은 뭐 나머지 요것들은 뭐 쭉 보실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 3번 정도. 정확하게 탐색 개념을 대변하는 통제어가 있으면 그거 써. 근데 이게 없어. 그 통제어를 사용해도 그렇지 않을 경우 통제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통제어를 사용하는데 이럴 경우 쓰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라는 거냐면 다 정확하게 탐색 개념을 대변하는 통제어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최신 용어라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통제어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정확률을 올려야 되니까. 그때는 자연어를 써야 되겠죠. 그런 논리예요. 판단 잘 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벡터인데 이건 카톡으로 질문도 한번 있었어요. 다음 문헌과 지리 벡터 지리의 벡터 공간을 나타내는 건데 이용자 지리 Q에 가장 먼저 출력되는 문헌과 가장 낮은 출력되는 문헌을 바르게 짝지은 거. 이거를 좀 더 깊이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대학원 가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수준의 이상의 것을 공부하시려면 대학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뭐가 나오냐면요, 행렬이 나와요. 유사도 행렬 나오고, 여러분 행렬 되게 재밌었나요? 수학 시간에? 유사도 행렬 나오고 그 유사도 행렬을 가지고 벡터 값을 부여한 유사도 행렬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 유사 코사인 계수로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모르겠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거 여기서 더 나가봤자 아무 의미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스탑했거든요. 스탑을 한 거야. 더 나올 필요가 있다면 더 알려드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궁금해 라고 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궁금함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 되게 궁금해. 들으면 알까요? 양자역학 되게 궁금해. 들으면 알까요? 수학 공식 잔뜩 나오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개념적인 이해 수준까지 가면 됩니다. 개념적 이해 수준까지. 그래서 너무 깊게 가지 말자고요. 자, 일단은 뭐가 준비되어 있는 곳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T가 바로 텀이에요. 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 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용어를 가지고 문헌 1과 2는 이거 지금 원래 다차원 벡터거든요. 이거 4차원이구나. 4까지 있으니까 4차원 벡터예요. 그러니까 벡터 값 4차원 벡터다 뭐냐면 텀의 개수가 다 차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1, 2, 3차, 4차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차원이라는 건 표현일 뿐이야. 여긴 100차원, 1000차원, 10,000차원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텀의 개수가 차원이에요. 그냥 텀의 개수. 자, 그러면 테이블 1, 2, 3, 4가 있고요. 문헌 1에는 이건 그냥 평면으로 놓고 생각합시다. 문헌 1에는 텀 1이 가중치가 되게 높을 것 같고 텀 2는 가중치가 낮을 것 같고 문헌 1에 테이블 텀 4랑 텀 3은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헌 1에는 이거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텀 1에는 1은 되게 높은 가중치를 가질 것 같고 가깝잖아.
텀 2는 가중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문헌 3과 텀 4와 텀 4는 문헌 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느낌 오시나요? 그렇게 읽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문헌 2에는 텀 2와 텀 1이 각도값이 어때요? 유사한 거 거의 같으니까 이 둘의 중요도는 상당히 같구나. 비슷한 정도의 각도값으로 유지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봤던 텀 1에 1은 문헌 1에는 제목에 나오는 거야. 제목에 나와서 가중치가 되게 높아. 근데 얘는 본문에 나온 거였죠. 본문에 나왔어. 그러면 문헌 1의 텀 1과 텀 2의 위치는 어때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얘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을 거고, 제목에 나타나니까 가중치가 높아서 정확도가 높을 거고, 이렇게 판단하자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엔 문헌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다? 얘네는 둘 다 초록쯤에 나왔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록에 나오니까 어때? 값이 같잖아, 가중치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나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문헌의 위치가 결정이 됐어요. 자, 텀이 3기너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헌의 위치가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딱 던졌어요. 질문을 던진 거 보니까 이 질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중치를 따져봤더니 텀 1이 가중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텀 4는 조금 거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죠. 텀 4는 좀 거리가 있구나.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의 벡터 값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출력되는 것과 가장 나중 출력되는 것. 그럼 각도 값이 예각일수록 어때요? 각도가 예각일수록 유사도가 높다는 얘기죠. 예각일수록 유사도가 높아. 자, 그러면은 제일 예각인 애는 문헌 1이네. 그죠? 그 다음에 문헌 이거고요. 문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3이 가장 둔각 같은데 4가 4면 이렇게 되니까 더 둔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더 얇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나오잖아. 값이 너무 어때죠? 너무 이 3보다는 덜해지잖아요. 그래서 4는 거기하고 맞잖아요. 이거를 생각하실 때 평면의 단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입체적인 양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 양방향.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문헌 1이 가깝잖아. 이거 멀잖아. 자, 이거는 멀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고 푸는 과정은 되게 쉽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인지만 하면 되잖아요. 각도가 먼데 좁은데 이런 것만 알면 되잖아요. 대신에 이걸 갖다가 이건 개념 설명인 거예요. 만들어내기 위한 실제 수학적 방법과 컴퓨터 처리 과정은 좀 더 복잡하다는 거.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썰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분 매칭이 가능하다.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뭐 근처에 있는 애들 집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처에 있는 애들 집어올 수 있는 거니까 부분 매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용어 가중치, 결과 순위와 적합성 피드백 이런 기법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용어 가중치라고 하는 건 어떤 뭐 단어에다가 뭐 빈도수 이런 가중치, 그런 단순 빈도에 대한 가중치보다도 조금 더 높아요. 어떤 단어가 여기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값을 나타내거든요. 텀 자체에다가 등장한 텀 첫 번째 단어는 등장한 문헌 1에 등장하는 것이고, 문헌 1에 등장하고, 또 텀 1은 또 문헌 2에는 등장하고, 텀 3은 등장하지 않고, 뭐 텀 1은 텀 5에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횡령을 또 그려요. 텀 2는 1에는 나오고, 텀 2는 뭐 텀 5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행렬을 그려요. 이걸 가지고서 위치를 잡고 벡터 값, 이걸 벡터 값이라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뭔가를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용어 가중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리 또는 문헌 벡터로 표현되고 용어 크기를 가지고 있다. 용어는 크기로 가지고 있다. 지리, 문헌은 벡터로. 지금 우리 화살표로 그랬지만 화살표로 보통 벡터로 표현을 하거든요. 크기와 방향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각도가 작다라고 하는 개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많이 들어갔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메타데이터에 대한 설명. 정보봉사론과 자료조직의 교집합을 찾아라 하면 메타데이터죠. 정보봉사론과 가산점 자격증 시험과의 교집합을 찾아라 그러면 네트워크 일반입니다.
이제 이 정보봉사로는 여러 분야의 정보 우리 관련 분야 있죠. 관련 분야와 교집합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정보봉사론을 공부해놨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 또는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 자료조직과 공부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 다 걸쳐 있는 부분이에요. 재밌는 부분입니다. FRBR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의 기능은 검색, 식별, 선택, 획득이다. 이거 자료조직에서 배우는 거지만 나와요. 정보봉사론 디지털 도서관 이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하고 식별하고 선택하고 획득하는 4가지 기능 맞는 말이죠. 자, RSLP CD 스키마는 다계층 구조의 기록물을 지도하기 위한 탐색도 기술. 이거 RSLP CD 스키마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장서 관리 관련된 메타데이터 스키마. 그래서 DC 컬렉션 AP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됐었지. 이게 이건 기록물 자원이잖아요. 여기 키워드가 기록물이거든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EAD니까. 알겠죠? 조심하시고.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의미구조, 내용규칙, 구문구조를 답이 2번이죠. 참 방금 이루어진 보다 완전한 형식, 의미구조, 내용규칙, 구문구조 요걸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키마다. 스킴과는 차이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의미구조, 내용구조, 규칙, 구문구조가 있으면 스키마고 없이 용어만 정의되어 있으면 스킴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피진이론은 각 시스템 독자성을 유지하고 메타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피진이론 간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메타데이터 스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키마들 안에는 한 4, 5개 정도씩의 메타데이터들이 있어요. 얘들은 서로 다 같이 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근데 천천히 해도 돼가 아니라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빨리. 프로그래밍에도 보면 뭐 이렇게 빠른 개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빨리 달성해야 돼. 이거 100년 동안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 달성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이 4가지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4가지 중에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애들 찾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느낌 들지 않아요? 분류 같은 비슷한 사고 과정입니다. 여기는 다 제목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네. 그러면 제목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제목 위주로 한번 점검해 볼까? 얘 4가지 시스템은 다른 거는 검색이 안 돼도 제목으로는 검색이 되는데 왜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뭔데? 본질적 속성인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있죠. 그런 게 피진 이론입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정교하진 않아도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어. 그런 논리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피진 이론은 아직 시험에는 나왔진 않았었어요. 그냥 계속 한번 넣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 개념이거든요. 우리 사고할 때 아주 경제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대화할 때도 아주 경제적으로 대화할 수 있죠. 그냥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린 이 내용 갖다가 상대방에게 설명해주고 대화를 진행하는 게 빠르겠어요. 피진이론 알지? 그거 봐, 이게 피진이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할 말이 없어. 끝났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커뮤니케이션의 경제성입니다. 미생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대사가 아주 괜찮았었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넘어갈게요. 자 19번 지겹죠? OSI 7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응용 표현 관리 전송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관리 계층일 거고요. 요거는 암기법을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 제가 좀 정리가 좀 덜 돼서 한 방에 훅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외워버렸을 것 같아. 응표세 세죠. 이거 작업 계층을 세션 계층이라고 하니까 전 내 대물로 그냥 외워버려서 외워버리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미 작년에 나왔고 그냥 혹시 다 놓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나왔을 때 또 한 2번 또 연속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넣어본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더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봤으면 하는 거는 이거예요. TCP/IP 쪽 얘기입니다. TCP/IP 프로토콜 이거는 이 OSI 7계층 7레이어를 갖다가 너무 이게 좀 복잡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TCP랑 IP 계층만 살려두고 나머지를 묶어서 퉁친 거예요. 그게 TCP/IP 4계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75 계층 있죠. 이거를 갖다가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밑에 11계층 데이터 링크랑 물리 계층 이걸 묶어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묶어버리고 TCP랑 IP 요 계층 2개만 살려놓는 거. 이런 거 다 TCP/IP 4계층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면요. 20번. 도서관 운영 영역별 주요 표준 대상을 연결한 건데 잘못 연결된 부분. 이 표준 있죠. 표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 전에 꼭 봐야 될
부분이에요. 표준들 꼭 봐야 될 부분인데, 저작권 표현 언어, 시멘틱 앱, 뭐 토픽맵도 나오고 RDF, OWL 다 나오고, 그다음에 징, 통합 검색 프로토콜의 징 좋아. 근데 징은 프로토콜이 아닌데, 그죠? 징은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그죠? 얘는 이 자체가 프로토콜은 아닙니다. 줌 이거 객체 지향형 거시기, 그죠? EX390은 익스체인지 쪽이죠. CQL은 커먼 쿼리 랭귀지. 이건 다 틀렸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다 안 맞네요. 이게 통합 검색 프로토콜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건 단순 암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단순 암기에 근거해서 이걸 외워라. 표를 먼저 보고 외우면 진짜 안 외워질 거고요. 이건 뭐 진짜 뭐 단순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만 시험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은 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좀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객체 패키지에서 OAIS 모델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OAIS 모델. 그래서 뭐 SAD 기억나세요? SAD한 거. 제 수업 때 슬프다, SAD다 뭐 이렇게 하자. 중요한 건 요 A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접수, 보존, 배포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매치 요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치. 구조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건데, 매치는 구조 메타데이터를 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기본 영역이고, 기술과 관리 파트를 다른 아이들과 링크를 통해서, 뭐 기술부는 MODS가, 그 다음에 관리 부분은 DC 컬렉션 AP가, 구조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묶어낼 수 있는 본체가 된다. 그 매치다.